안녕하세요. 미래를 그리는 땅땅이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 관심은 생겼으나 어떤 곳들이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간단한 질문 몇 개 해보겠습니다. 나의 땅 가까이 국가가 지정해 신도시를 개발시키거나 기업들의 진출로 산업단지가 이루어진다면 땅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또는 내 땅 가까이 고속도로가 생기거나 역세권이 들어서면 내 땅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대부분 오르겠죠. 이렇게 크고 작은 개발 호재가 겹친 지역에 개발 가능한 용도의 땅을 갖고 있는다면 그 땅이 4, 5년 뒤쯤 얼마나 오를까? 이러한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이 토지 투자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은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며 계속 토지 투자의 감도를 익히는 것이 초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떤 개발 호재들이 땅값을 오르게 했었는지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발의 역사도 알고 원리도 아는 일석이조를 노려보려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땅땅. 기본적인 정보 먼저 살펴보자면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탄생되었는데요. 성남시의 분당, 고양시의 일산, 안양시의 평촌, 부천시의 중동, 그리고 군포시의 3본 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분당에는 97,500호의 주택이 건설 예정되었었죠. 분당과 일산은 기존 개발된 시가지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한마디로 허허벌판의 부지에 조성된 신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알고 가면 좋은 포인트 하나,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보통 개발 전인 도농 복합 지역이 신도시화되면서 값이 올라가는 곳을 미리 파악해 투자를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흔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미 펼쳐져 있는 편의시설, 일자리 확립 구조 등을 보고 파악을 하겠지만 토지 투자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이 돈이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횡한 곳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토지는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분당의 개발 전 모습을 보면 숨을 곳이 없죠. 숨바꼭질보다는 술래잡기 하기에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개발 후의 모습을 보니 이제야 숨바꼭질이 가능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19.6제곱킬로미터의 신도시 전체 면적에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주거지역이 우수하게 발달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밀집된 인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중산층 이상의 니즈에 맞춰 중형 이상의 아파트를 대량 공급했었는데요. 1991년 10월부터 1996년 4월까지 약 5년간 차례대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입주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경기 분당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과거 1989년도에는 논하고 산밖에 없는 보통의 농촌 마을이었으나 신도시 확정 이후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으며 그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다라며 그 당시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실제 분당의 부동산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당에 사는 한 주민은 92년도에 분당 입주 당시 분양가는 4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왔으나 2012년 기준으로 시세가 3억 6천만 원 정도이니 신도시 덕을 보았다고 말하였는데요. 20년 동안 약 9배가 오른 것이죠. 분당에서도 주요 입지인 정자동의 아이파크는 2007년 기준 호가로 16억 원까지 올랐다고 했는데 현재의 시세를 살펴보니 20억 원대를 웃도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개발 후 30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함께 아파트 노후화 등의 이유로 부동산 값이 많이 하락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수가 불가피한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일부 전문가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서서 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다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LH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주요 노후 계획 도시들이 도시 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알고 가면 좋은 포인트 두 번째, 이처럼 한 번 개발이 진행된 곳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지역에 여전히 정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다면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오른 부동산 값을 보고 이미 오를 대로 올랐네 라고 하며 이제 와서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다시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토지 투자는 주변에 크고 작은 개발 호재가 있으며 개발 가능한 용도의 땅이라면 약 몇 년 뒤 값이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는 투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값이 많이 올랐으니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닌 주변 지역에 진행 중인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그 호재들의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후 추측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워터밤 여신 권은비 님이 송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2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단독주택의 전 주인은 2014년 12월 4억 3,500만 원에 매입하여 10년 뒤인 지금 20억 원에 가까운 매각 차익을 남겼습니다. 10년 만에 약 20억 원이 오른 부지여서 오를 대로 올랐으니 더 이상의 상승은 없는 것일까요? 핫한 성수동의 여파로 주변 지역인 송정동이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요. 성수역까지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는 앞으로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긴 어려울 순 있겠습니다만 동부 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중랑천 수변 정비 사업 등 개발 호재가 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당가 2천만 원 안팎이던 송정동이 최근에 3배 이상 오른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권은비 님이 이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땅땅.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례들을 계속 살펴보며 데이터를 쌓아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준비해본 영상인데요. 무엇이든지 시간 투자를 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저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래를 그리는 땅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 간선도로의 지하화와 지하화와 동부 간선도로의 지하화와